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셨나요? 애플 20주년 아이폰 계획 전면 취소.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애플은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지난 10일 미국 월가에서 애플을 둘러싸고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스토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투자은행이 애플 주식을 팔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플이 억울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죠.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의 배경에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온 그 이슈,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애플 사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보죠. 12일 현지 시간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에디슨 리가 이끄는 팀이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 쉽게 말해 실질적인 매도 의견으로 낮춘 겁니다. 목표 주가도 285.56달러에서 263.66달러로 깎았고요. 이날 애플 주가는 1.53% 내린 308.26달러로 장을 마쳤는데 제프리스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여기서 16%나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지금 애플 주식 들고 있지 마세요라고 말한 셈이죠. 제프리스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애플이 아이폰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준비했던 올글래스 아이폰, 그러니까 유리 한 장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스마트폰 계획이 생산 수율 문제로 취소됐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조너선 아이브 전 최고 디자인 책임자가 그려온 구상이었고 내년 9월 출시에 평균 판매가는 무려 2,06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2만 원에 책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아이폰 17 프로맥스 시작가가 999달러인 걸 감안하면 정말 파격적인 프리미엄 전략이었던 거죠. 제프리스는 이 계획 취소를 두고 애플이 새 폼팩터로 평균 판매 단가, 즉 ASP를 끌어올리려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남은 카드인 폴더블 아이폰마저도 결국 틈새 제품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여파로 아이폰 18 폴드 가격이 2,199달러에서 3,099달러 사이에서 책정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중적인 판매 확대는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프리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현재 애플에 대해 매도에 준하는 의견을 낸 증권사가 6곳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키뱅크 캐피털 마켓츠도 수요와 밸류에이션 우려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낮췄죠. 애플의 컨센서스 투자 의견, 그러니까 매수, 보유, 매도 비율을 종합한 지표는 5점 만점에 3.88점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매수를 추천하는 애널리스트 비중도 60%를 밑도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90% 넘는 매수 추천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미국 매체 포천은 이를 두고 스티브 잡스 사망 직후 이후 가장 많은 매도 의견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애플이 유리 중심 디자인 개편 계획을 취소한 게 아니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출시될 아이폰 프로 모델, 내부적으로 V73, V74라 불리는 모델에 새로운 유리 소재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면과 후면에 유리를 쓰고 측면은 곡선 처리하되 가운데에는 금속 밴드를 두르는 구조라고 하네요. 다만 애플 디자인 스튜디오가 추진했던 금속 없이 유리로만 마감하는 더 과감한 버전은 유리 패널 연결 문제와 대량 생산의 어려움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접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완전한 올글래스는 좌초됐지만 유리 중심 디자인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프리스가 이 둘을 뭉뚱그려서 취소라고 표현한 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는 지난 월요일 장중 한때 2.8%까지 낙폭을 좁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논란의 진짜 뿌리는 디자인이 아니라 메모리 가격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D램 평균 구매 비용이 2025년부터 2027 회계연도 사이 무려 370% 급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이폰 18 시리즈 전반에 200달러 가격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죠. 팀 쿡 애플 CEO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세를 두고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홍수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경쟁으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정작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공급이 무너지고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애플은 이미 맥과 아이패드 가격을 인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장악한 메모리 빅3 체제에 균열을 내서 가격 협상력을 되찾겠다는 전략이죠. 과거 한국산 OLED의 독점적 경쟁력을 견제하려고 중국 BOE를 공급망에 끌어들였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단은
국방부의 안보 위험 기업 목록에 오른 중국 메모리 업체의 칩을 받아들이는 게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판단 착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내부 기업들이 이미 장기 계약으로 창신 메모리 물량을 대부분 선점하면서 정작 애플이 기대했던 격가 우회 수급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리스크는 그대로인데 경제적 실익은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애플은 리더십 교체기까지 겹쳤습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전문가인 존 터너스가 AI 경쟁력 회복과 차세대 제품 개발이라는 두 가지 무거운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고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초 연례 아이폰 행사에서 첫 폴더블 폰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자리가 터너스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애플을 둘러싼 지금의 혼란은 단순히 디자인 계획이 취소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AI발 메모리 대란이 전 세계 하드웨어 기업의 원가 구조를 흔들고 있고 그 파장이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그리고 애플의 프리미엄 전략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애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메모리 시장과 미중 갈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 뉴스를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애플의 이번 승부수 성공할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